안녕하세요. 추배학TV입니다. 추배학TV에서는 경매책 베스트셀러인 경매 놀자 저자이시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신 강은영 교수를 모시고 경매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또 유명하시고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일하고. 예, 제가 하는 일은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경매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경매 관련 강의, 그리고 경매 분석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경매 놀자는 경매하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몇 판까지 나오셨습니까? 경매 놀자 2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러면 되게 많은 분들의 과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책이 폭발적으로 팔리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30세 이상은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무엇인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법원을 통해서 회수하는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경매 시장의 동향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그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1년은 아마 우리나라 경매 역사의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장세였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가 고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 연초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22년도의 경매 시장은 법정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는데요. 참여자 수는 몸으로 느낄 정도로 줄어든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조정 장세에 경매 시장이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일반 경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평소에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물건이라면 지금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 이유는 경매는 잘 아시다시피 거시경제와 반비례를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매 물건은 쌓이고, 경기가 좋을수록 경매 물건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 물건 수와 가격이 반비례한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에 경매 물건이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후에 참여를 해도 좋지 않나. 물론 그렇다 해도 지금 경매 시장에 대해서 전혀 발길을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던 물건 또는 지역의 물건이라면 입찰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단 공격적인 매수는 지양을 하고요. 떨어져도 좋다라는 아마 소신 입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특히 아파트 시장은 너무 또 과열도 됐고 또 고점 논란도 있고 또 세금 때문에 각 규제 때문에 좀 아무래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분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마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경매 시장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된 것 같은데요. 주거용 부동산, 특히 그 중에서 주거용을 대변하는 아파트는 사실 경매 시장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격결적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방에 있는 1억 미만대의 물건은 예외적으로 투자자들이 혼전 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상 투자자들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 실수요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특히 최근에도 인천 지역에서 진행된 공장 물건에 20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공장 물건은 제조업의 상징인데, 사실 우리 경기가 코로나 국면에 여간 고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공장 물건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한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도 하고요. 또 반면에 공장 물건에 경합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기가 또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신호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네. 경매에 이제 일반인이 잘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과 이제 물권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권 분석, 권리 분석,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이죠. 예,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물권 분석도 중요한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권리 분석보다는 물권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작은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의 첫 발을 내딛거나 경매를 일정 부분 하신 분은 아직도 이제 권리 분석의 부담을, 그 문턱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권리 분석은 과거에 오랜 동안 경매에 대해 고착된 아마 이미지가 아직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년 전 과거의 경매 절차법이 민사소송법 당시에는 실제 진입 장벽이 높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 절차법이자 실체법인 민사집행법 체제에서는 사실상 진입 장벽의 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경매 물건을 보면 종종 대금 납부 미납 물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금 납부를 포기한 미납 사건들은 권리 분석의 난해함보다는 참여자의 개인적 욕심 또는 과하게 표현한다면 탐욕이 오히려 물권 분석의 가치 진면목을 왜곡을 함으로 인해서 대금 납부를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제가 서점에 가보면 한 200여 종의 경매책들이 나와 있고 학원도 막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특수물건에 대한 관심, 또 경매를 하면 특수물건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궁극적으로는 남들과 차별화된 경매를 지향을 한다라면 좀 더 심오하고 난해한 물건에 관심을 갖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모든 우리 경매에 관심 있고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수물건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수물건이 가지고 있는 유혹은 가격이 낮다라는 거죠. 매입 원가가 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각 시에 높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특수물건의 최고의 장점이자 경쟁력이 되겠는데, 이는 우리가 밖에서 본 모양이고, 실제 그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서는 길게는 대법원까지 가는 고단한 소송, 거기까지 짧게는 2, 3년이지만 많게는 5년, 7년 이상의 장기적인 법률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몇 개월 만에 1년 이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오히려 더 경매 참여자들한테는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특수물건의 장점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물건을 다루시는 분들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한 축에서 그 시장을 형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특수물건을 꼭 지향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과하게 표현한다면 남의 수중에 있는 떡이 더 크고 맛있게 보이지만 진짜 내 손 안에 있는 어쩌면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 떡이 정말 때로는 더 귀한 떡이고 영양가가 있는 떡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특수물건,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이런 걸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특수물건을 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 더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특수물건을 세분화한다면 아마 10여 가지 이상의 우리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일반인 경매하시는 분들은 특수물건의 양대 산맥이라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들는 것 같고요. 조금 경매 좀 해보았다면 능히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 한두 번 참여하고 해결도 해야 또 경매계에서 좀 어깨도 쭈뼛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특수물건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는 저는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임차인 관련,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빨라서 즉 우리는 경매에서 이를 선순위 임차인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또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속내를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 즉 선순위 가장 임차인의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냐. 이 물건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여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에 비해서 법정 분쟁의 기간이 짧고 투자 금액의 회임 기간이 짧다라는, 그리고 주로 이런 물건은 가장 임차인의 대전제는 주거용 부동산이거든요. 주거용 부동산의 최고의 덕목은 환금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임차인 영역 부분은 아직도 일반인들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가장 임차인 부분을 추천하고요. 가장 임차인 부분이 좀 자기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영역의 세부 영역에 관심을 갖겠다라면 저는 법정지상권과 지분 물건 정도는 일반인들이 특수물건, 사실 이 영역은 아주 경매의 고도의 집약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탐욕만, 과욕만 버린다고 하면은 중견 정도의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또 사설 경매 학원들이 많습니다. 하다면 돈을 내고 뭐 공투를 하자느니 뭐 이렇게 하고 뭐 물건을 같이 뭐 투자 이러는 것도 있는데, 경매를 처음 접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또 사설 관련한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천천히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혼자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요. 근데 이제 독학의 장점과 단점이 또 분명하거든요. 독학은 주변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그 능력에 걸맞게 진도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혼자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변 환경 영향을 해서 자기 강제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은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열정이 줄어들고 감소가 되면은 사실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경매 교육기관들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 많은 기관에서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은 또 SNS상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유튜브 등등에서 정말 때로는 좋은 직연들이 공개가 되고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때로는 오프라인 학원 교육기관을 통해서 거기에는 자기와 목적 의식이 같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나와 생각이 같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이제 또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교육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되냐, 다시 잠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작은 팁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먼저 그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즉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을 담보하시는 선생님들의 면면들을 확인하시면 그러면 혹시 선택에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추배아 TV에서는 앞으로도 뭐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소식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요. 계속 구독, 좋아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서초동에 있는 우리 강은영 교수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